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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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어쩌녁에는 주말 정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부 주말 정진에 동참하신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9쪽 할 차례지요. 69쪽. 자, 69쪽에 그 백봉 선생님 위에 있는 백봉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을 부수기 위해서 성품이 없다느니 변하는 거라니 가전말을 다해도 그럴듯하게 알아듣다가도 이치는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나중에 가서는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되돌아서 이거 나다, 내 몸이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열심히 꾸준히 연습을 해서 내 살림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너무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림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이게 증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한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지어가는데 기복행위나 모습놀이는 공부를 짓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복행위를 하거나 모습이 진짜다 해서 모습 중에서도 제일 울트라 캡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몸뚱이. 또 내다. 네, 몸뚱이 내다. 내다 하는 거. 그래서 기복행위나 모습놀이는 공부를 짓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편으로 이제 연보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경전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공부하는 방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은 아상으로서 몸뚱이 내려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목에 기부스를 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얼마나 했다. 나는 어디에서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자는 누구냐? 공부하는 자가 없어. 공부하는 내가 없어. 누가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교가 아닙니다.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도가 아니라 외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승도리로 나가는 사람에게 이승도리, 모습놀이 하는 사람하고 서로 교제도 하지 마라 이러셨습니다. 김진기 거사님, 무엇을 모습놀이라고 하지요? 예. 또 무엇을 모습놀이? 몸뚱이 나라고 하지. 그래서 모습, 예, 내가 있다. 그렇죠. 내가 있다고 생각. 더 구체적으로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 모습놀이에요.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 모습이죠. 모습놀이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데 모습이 자체성이 있다. 진짜다. 모습이 변하는데 항상하다. 모습이 헛것인데 모습이 싫다 없다. 또 모습에 머물 수 없는데 모습에 자꾸 머물러. 이러면 모습놀이에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 모습놀이고, 모습 공식 그대로 하면 모습 굴리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하나 그거를 선명하게 명료하게 들어오죠. 어떤 걸 모습놀이라 하니?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데 자체성이 맨날 있다고 생각해. 모습이 변하는데 항상하다고 생각해. 모습이 헛것인데 맨날 진짜라고 해. 모습에 머물 수 없는데 맨날 모습에 머물러.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모습놀이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모습에 머물면 내 지금 모습놀이 하고 있구나. 변하는데 이게 가짜인데 진짜라 해서 딱 달라붙으면 내 모습놀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요. 그때마다. 서로 교제도 하지 마라 이러셨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놀랬습니다. 중생들은 상승도리로 나가는 사람, 무엇이 상승도리지? 상승도리와 이승도리. 이승도리는 모습놀이 하는 사람입니다. 둘러보는 거, 이승도리. 또는 아상은 버리고 열반을 쟁취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이승도리고, 복을 짓는다든지 뭘 자꾸 의탈을 하는 거, 이것이 이승도리라고 하면 무엇을 상승도리라고 하는가? 무엇을 상승도리로 하는가? 진영님만 말해볼래? 무엇을 상승도리가 하는 거? 그렇지. 일체의 모든 것이 비었다는 거 아는 거. 비었다. 공리에 요다라는 것이 상승도리입니다. 공리에 요다라는 거. 그거를 보고 내가 놀랬습니다. 중생들은 큰기가 약해 놓으니까 행여 물들까 봐서 부처님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상승설법을 듣다가도 이승하고 접촉해버리면 그만 삐끄러져 버려.
흐트러지지 않고 있지 않은 그런 슬기를 잘 가지고 가다가도 다른 데하고 접촉해버리면 혼란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묘강이는 이제 좀 혼란이 안 오겠나? 아니야. 아니, 순간적으로는 혼란에 들어가다가도 삐끄러졌다가도 다시 꿈을 그리고 나오지. 꿈을 그리고 나오지. 그런데 이제 계속 법회에도 참여하고 도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딱 뭐 6개월, 6개월, 1년이면 딱 하면 완전 마이웨이 해버립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고정된 관념이 얼마나 그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상승도리로 공부하는 이 공부방에서 계속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상승도리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딱 알아버려야 됩니다. 공리의 여다라는 거죠.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뭘로 본다? 둘이 아닌 본문, 불이 본문으로 본다. 모든 것이 둘이 아닌 걸로 본다. 바탕이 하나인 걸로 본다. 바탕이 하나가 되려면 뭐요? B여야 하나가 되지. 이거는 뭐 A라는 게 뭐 티끌만치라도 있으면 B하고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둘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처가 전부 B였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이것이 공부가 됩니다. 지도리라는 것은 백봉 선생님께서는 진리라는 말 대신 지도리라는 말을 쓰심. 진리라고 하면 참된 이치를 말하는데 일단 참이라고 하면 상대적인 거짓이 있게 돼서 거짓된 이치, 즉 가리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성이 돼버린다. 지도리는 절대성이다. 상대가 없는 절대성이다. 추기경이라고 할 때 추자를 말한다. 누리의 알맹이는 지도리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지도리는 절대의 자리며 허공이 하나라는 것도 절대에 속한다. 그 지도리 이게 경추지요. 이거 경추 저기 우리 문 이렇게 경추 달려 있지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이런 추가 있어요. 이게 문이 있으면은 문하고 벽하고 안에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 벽하고 사이에 쇠가 박혀 있잖아요. 쇠가 박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요 문이 열리고 닫히면 그만큼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 이런 것이 있어요. 경칩이 있어요. 경칩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런 쇠막대기가 들어있어요. 최정화 선생님 보셨습니까? 네. 쇠막대기가 딱 그냥 눈에 보여요. 보면. 그러면 얘가 안으로 들어갈 때도 안으로 열 때도 얘는 그대로 있어요. 밖으로 할 때도 얘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지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그래서 지도리라는 말을 백봉 선생님은 말을 만들어서 쓰신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면 가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가 되지 않는다. 상대가 돼버린다. 그래서 지도리라고 해야 더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요거사님, 변할 것이 없으려면 어째야 변할 것이 없습니까? 변할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변할 것이 없습니까?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모습 없음. 무상. 모습 없음. 무상. 모습 없음. 일요 스님 그때 신신명 그 하실 때도 늘 얘기하셨죠. 무는
뭐하고 통한다고 했습니까? 공하고 같이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공으로 쓸 때 무는 그냥 있다 없다의 그 무자가 아니고 있다 없다의 압수식으로서의 무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자와 공자를 같은 그걸로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청정도 공과 무와 같은 이치로 씁니다. 청정하다. 청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뭐 공공에 그건 나도. 자, 백봉 선생님이 이제 나 늙었어요. 백봉 선생님이 60이 그때 넘으셨어요. 저는 60이 넘으면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설쌤이 64시 되니까 나는 나이 많은 줄 모르겠어. 근데 TV에 있잖아. 딱 이렇게 하면은 인터뷰하거나 뭐 하면은 이름 딱 적고 그 옆에 싹 가로에서 나이가 딱 나오잖아. 60 얼마 이러면 아 나이가 많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남은 나이를 많다고 생각할 텐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백봉 선생님 나 늙었어요. 늙었지만 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백봉 선생님은 색신을 나라고 하지 않거든. 색신은 시간이 있어서 모습이 있어서 나고 늙고 죽는 것이 있어. 그런데 그 색신을 나투는 바탕자리 진짜 나의 주인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인 자리라. 무상. 모습이 없는 자리라서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이 붙지 않아. 그러나 몸뚱이에는 붙어 있거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다가 줄 하나 쳐놓을까요? 진짜 나의 주인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이 붙지를 않아. 그러나 몸뚱이에는 붙어 있거든. 저는 우리가 워낙 이런 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대목에서 탁 들으면 뭐야? 한 소식 해야 되는 대목이다. 맨날 저는 그럽니다. 여기서 깨쳐야 된다는 겁니다. 깨쳐야 돼. 깨쳐야 된다. 깨침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번개같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라고 한 것은 시공간이 들러붙는구나. 시간이 들러붙는구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고 죽는 것이 있어. 그럼 날 때는 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죽을 때는 내가 없어지나? 그렇지? 죽을 때 내가 없어지면 진짜 안타깝잖아. 날 때는 좋아했어. 내니까. 뭐 살면서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괴로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근데 몸이 싹 죽어. 그러면 내가 없어져? 윤하고 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내가 없어지나요? 근데 사람들이 죽으면 내가 없어지나 이 질문을 안 해. 살아있을 때는 육신이 내다 해가지고 육신에 달라붙어 있거든.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신있게 할 수 있는데 육신이 가버리거든요. 뭐 순간순간 변하고 이거는 냅두고 뭐 헛것이고 이것도 다 냅두고 죽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죽거든요. 이건 진리거든요. 나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은 죽는데 그럼 죽으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그럼 뭐 하려고 태어났어? 죽을 거. 안 그렇습니까? 실컷 고생만 몇십 년 동안 뭐 그래도 조금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지질이도 아프고 없는 사람들은 고생만 지질이 하다가 가잖아요. 그걸 왜 나냐고요. 왜 나냐고요. 왜 나냐고요. 그리고 부모는 왜 자기 새끼 죽을 줄 알면서 왜 자꾸 놓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가 죽을 줄 알거든요. 나이 들면 죽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놓냐고요. 그걸. 근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죽으면 나도 죽나?
나도 없어지나? 그런데 그런 내는 어째야 되노? 헌시자같이 버려야 되는 내 아니야? 날 때는 내가 됐다가 죽을 때 없어지는 내.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정말로 영원히 있어야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거 영생 이렇게 쓰죠. 빙생인가 이거? 빙자인가? 아니네. 빙자야? 아니요. 영자 맞아. 빙자고 영자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영생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응? 김진기 거사님. 영원히 살려면 어찌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욕심. 예? 예? 몸뚱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영생을 하려면 몸뚱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니, 안 된다. 아니라고. 아닌데 그렇게 답하면 그거는 뭐라나 그거 뭐 저기 뭐 비빔밥에도 고추장 넣고 뭐 굴밥에도 저기 고추장 넣고 막 온데다 고추장 넣는 거 똑같은데 영원히 살려면 오래오래 살고 뭐 불로 쳐도 찾아러 다니고 그러는데 영원히 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영원히 살려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라는 걸 확실히 예, 그렇죠. 근데 그 보통 사람한테 말하면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 뭐 극락 가면 뭐 영생. 우린 진짜 영생을 공부하는 것인데 영원히 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예? 나지를 말아야 돼요. 영원히 살려면 나지를 말아야 돼요. 나지를 않는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죽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니? 나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돼요. 근데 낫다 하면은 죽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영생이 되려면 나지를 말아야 돼요. 이것이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진짜 내를 찾으려면 시간이라는 것을 벗어나야 되는구나. 낫다 죽었다 하는 것이 시간에 속하거든.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탁 말하자 잡아채야 되는 거지. 요점을. 내가 시간 속에 있으면 계속 변하니까 생멸이 계속 있는 거지요. 시간 속에 있으면. 그러면 진짜 내가 영생 진짜 나를 찾으려면 이 시간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면 시간을 벗어난다는 것은 모습은 시간이 들러붙거든. 그러면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탁 잡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탁 와닿으면 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난 적이 없는 아니 죽지 않으려면 날지를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난 적이 없는 시작과 끝이 없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정말 내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시간이 끊어진 나는 바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안 되면 이 인생 문제, 생사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자면 요점이 탁 파기돼야 된다. 그러면 그게 마음으로 어느 날 와닿는 때가 있어요. 탁 마음에 와닿으면 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에서 그냥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아무리 처음에는 결정을 해도 자꾸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관념이 있지만
다른 건 다 모르겠어. 한 개는 딱 갖고 있어. 왜? 나지를 말아야 죽지를 않지. 난다는 것은 시공간이 들러붙는 것이거든. 그럼 육신이 나라고 하면 이 육신은 시공간이 들러붙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은 났다 죽었다 하기 때문에. 진짜 나라고 할 수는 없어. 뭐? 나를 하나의 작용은 돼. 작용. 묘용은 되지만 나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중심이 탁 서버려야 된다. 중심이.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탁 중심이 안 서. 그러니까 공부가 어떻게 돼? 지지부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적으로는 너무나 이치에 맞잖아요. 윤하 고사님, 몸뚱이 죽으면 나도 없어져요? 저 여기 와서 공부한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영생이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 뭐가 해결이 되냐면 생, 나고, 사. 생사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이러거든요. 그 생사를 해결을 하려면 뭘 해결을 해야 돼요? 생사를 해결을 하려면.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무엇을 해결을 해야 돼? 무엇을 해결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되냐? 낳지 말아요. 그래, 낳지 말아야 돼. 근데 더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를 해결해야 돼? 몸뚱이. 또 시간을 해결을 해야 돼요. 시간. 변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시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시간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하는 거야. 난다 죽는다도 뭐야?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한다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시간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2500년 전 부처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2500년 후에도 뭐예요? 몸뚱이는 왔다 갔다 하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시간이 끊어져 버린 자리다. 요런 이치가 요게 이제 변한다는 이치하고 맞물려 있는데 요 이치가 정확하게 개념이 나한테 서야 돼. 이치가. 이런 걸 정견이라고 해요. 공부 윤곽과 바탕이라고 해요. 몸뚱이 딱 하면 뭐가 붙어? 시간이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은 전부 뭐다? 상대성인 것이에요. 상대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변하는 것을 낮추는 변하지 않는 바탕자리.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스님한테 왔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래. 허공으로서의 나. 난 진짜 뒤통수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진짜로 너무 놀랐어요. 그 말에. 허공으로서의. 이때까지 맨날 몸뚱이 내였잖아.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은 늘 갖고 있었거든. 몸뚱이 내가 죽으면 나도 없어져?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거든. 내가 죽으면 나도 없어지나?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점이 일시에 해소가 된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뭐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 불교 공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 이라니까 진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몸뚱이가 1초도 쉬지 않고 변하는 거는 그만둔다 하더라도, 헛것인 거 그만둔다 하더라도 몸뚱이 죽으면 나도 죽냐는 거예요. 나도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지? 그 점을 딱 착안을 해보라는 거야. 지금 막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몸뚱이 없어져 버리면, 나도 없어져? 나도 없어지냐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난 줄 알아. 나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상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는 관념. 그 관념이라고 해놨죠. 빨리 원전에 그 관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 그 상자를 너무 여러 상자를 아상 이렇게 많이 쓰는데, 나라는 관념이지요. 나라는 관념. 이 상자를 관념이다 할 때도 상자를 쓰고, 모습이라 할 때도 상자를 쓰고, 그 빨리어는 다르게 돼 있는데 단어가. 근데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다 모습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관념이죠. 관념. 그래서 진짜 나의 주인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게 안 붙어.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시간이 들어붙지 않는다는, 시간이 끊어진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몸뚱이 죽으면 나도 죽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몸뚱이 났을 때는 좋아, 나라고 하면 좋다고. 근데 몸뚱이 죽을 때 나도 죽나? 그러려면 뭐 하려고 살아? 자, 그러나 뭐요? 몸뚱이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늙었다, 젊었다는 게 붙어 있어. 왜? 몸뚱이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한다에는 이런 이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물 같으면 법성신은 물이고 몸뚱이는 파도인데, 파도는 아까 생겼다, 지금 사그러졌다, 이런 말이 붙어버려. 파도, 몸뚱이, 생각, 감정, 모든 형상, 이념. 우리 옛날에 지금 민주주의로 돼 있지만, 민주주의도 언젠가는 이거 하나의 모습이죠. 개념이죠. 또 사라지겠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공산주의 안 사라질 줄 알았어. 그런데 소련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백봉쌤 이 본문 보면 해겔이 많이 나와요. 우리 선생님 시절에는 그때 해방 그때 전 후로 해서 완전히 그때는 지식인들이 전부 다 그 공산주의에 많이 뜻은 좋잖아요. 근데 공산이 되냐? 공자가 더 같이 나눈다는 뜻이죠. 이건가? 산. 이건가요? 공산주의 이렇게 쓰나요? 뭐요? 재산이나 산물을 다 같이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이렇게 공산이 되려면 공리 요달해야 공산이 돼.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내라는 것이 있으면 아와 아수, 나와 내 것이 있는데
너와 네 것이 있는데 뭔 수로 공산이 되나요? 어렵다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이 있는 거는 탐진치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탐진치를 기본 베이스로 하잖아요. 근데 뭔 수로 공산이 되냐? 그래서 공산주의? 글쎄 이거 공예 여단 안 하면 공산주의 되나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물 같으면 법성신은 물이고 몸뚱이는 파도인데 파도는 아까 생겼다. 지금 사그러졌다. 생겼다. 사그러졌다. 아까 과거에 생겼다. 현재 사그러졌다. 시간이 붙으면서 뭐 변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말이 붙어. 그러니까 변한다. 이 모습의 뜻 안에는 변한다라는 것인데 변한다라는 건 뭐야? 시간이 들러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헷갈려.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모습에는 뭐가 들러붙어? 시간이 들러붙는다. 시간이 들러붙으면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런 말이 붙어. 물은 진짜지만 파도 자체가 가짜거든요. 그렇다고 파도가 물 아닌 건 아니에요. 중년비가 펄쩍펄쩍 끓어. 죽이 펄떡펄떡 끓어. 펄떡펄떡 끓으면 파도는 너무 넓어서 제가 자꾸만 중년비 하는 거예요. 죽이 불이라는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펄떡 끓어요. A죽, B죽, C죽, D죽, E죽, F죽, G죽. 자, 신화거사님, 여기 불이라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A, B, C, D, E, F, G로 막 죽이 모양을 막 변해요. 근데 불이 탁 꺼지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냥 얘들이 다 바탕으로, 죽바탕으로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래서 A가 이런 모양을 가졌다 해도 뭐야? 재질이 뭐예요? 죽이에요. 죽 A예요. 재질이 죽 B예요. 죽 C, 죽 D, 죽 E, 죽 F, 죽 G. 요 재질이 허공이에요. 텅 빈 성품이에요. 공성이에요. 텅 빈 성품. 허공성. 텅 비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이연화거사님, 일유거사님, 여기 명왕이, 여기 진정심. 인연과 조건에 따라 벌떡 일어나고 있어.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지. 몸이 가버리지. 그러면 여기 재질이 뭐예요? 윤화거사님 재질이 뭐예요? 죽이었을 때는 죽 A였잖아요. 이 바탕이 허공이야. 텅 빈 성품이야. 그럼 윤화거사님 재질이 뭐예요? 어렵죠. 죽은 잘 알겠는데 내한테 오니까 어렵죠. 이렇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생긴 것도 다르고 남자 여자 다 다르고 성품도 다 달라요. 성질도 다 다르고 팔자도 다 달라. 전부 각각의 인연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허공 안에서 일이 일어났다 사라져. 났다 죽어. 났다 죽어. 났다 죽어. 났다 죽어. 났다 죽어. 근데 재질이 뭐라고요? 허공이잖아요. 죽은 알겠는데 이건 어렵죠. 사람을 넣으니까 어렵죠. 죽이 아무리 끓어봤자 죽이잖아요. 아무리 모양이 달라져도 죽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요? 전부 바탕이 공성이에요. 허공성이에요. 바탕이 허공이에요. 텅 빈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양은 있으되 무엇을 잠재하고 있다? 허공을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아 거사님이 이제 꾸준히 이제 법회 오시면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듣게 될 것인데, 그냥 죽냄비, 김진기 거사님 죽냄비 딱 생각하세요. 죽안에서 끓어봐야 죽이에요. 그 모양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못나도 죽이에요. 그런데 지금 허공이죠. 허공에서 아무리 모습이 다 태어나도 뭐요? 허공이에요. 공성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물은 진짜지만 파도 자체가 가짜거든요. 그렇다고 파도가 물 아닌 건 아니에요. 생겼다가 꺼졌다가, 생겼다가 꺼졌다가. 자, 생겼다가 꺼졌다가, 생겼다가 꺼졌다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김진기 거사님? 변한다. 생겼다가 꺼졌다가, 났다가 죽고, 났다가 죽고, 생겼다가 꺼지고, 생겼다가 꺼지고 하는 것을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문자를 쓰면 뭐예요? 생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멸.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거를 쉽게 표현을 하면 변한다, 변한다. 그런 거예요. 생겼다고 해서 그 물을 여의는 것도 아니고, 또 사그라졌다고 해서 그 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중량비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죽이 턱 튀어올라서. 그런데 이 죽이 이렇게 죽이 생겼다고 해도 죽을 여의는 게 아니죠. 또 인연과 조건이 사라져도 이 죽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중년비 안에 죽이 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해요. 인연과 조건에 여기다 색소를 넣으면 빨간 죽도 됐다가 파란 죽도 됐다가 그렇게 해요. 그죠? 또 물이 작게 들면 된죽이 됐다가 물 많이 넣으면 묽은 죽 돼요. 찹쌀 넣으면 찹쌀죽 되고 팥 넣으면 팥죽 돼요. 그죠? 그렇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변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끌어오르는 이거는, 그래서 이게 파도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죽 냄비는 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뭐다? 둘이 아니다. 작용과 바탕. 그러니까 뭐에보든 가짜에는 시공간이 들어붙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가짜에는, 모습에는 시공간이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은 시간이 들러붙는구나. 그래서 이 몸을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 영원한 것이 정말 나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탁 하면 머리를 치고 가야 결정은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낫다고 내가 생기고 죽었다고 내가 없어지는 그런 나 때리치우라는 거예요. 그런 나 때리치워. 날 때 낫다가 죽을 때 없어지는 그 나 때리치우라고. 그런 나 뭐 할 거예요, 그거. 낫다가 죽을 때 한 80년 산다면 80대에서 없어지나? 그렇지 않잖아. 쉬지 않고 변하잖아요. 쉬지 않고 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다 들러붙겠냐고요. 근데 그걸 자꾸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뒤바뀐 생각이라.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뛰쳐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부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가짜에는 시공간이 들러붙어요. 가짜에는 생사가 들러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은 가짜에서 나온 거지 진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라. 지금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습니다. 또 지구가 뭉개진 후라도 있습니다. 태초에 뭐 이런 거 있죠.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뭐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또 지구가 뭉개고 난 후, 이러면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지금 이런 시간은. 그렇죠? 시간이 상상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가 버립니다. 이까짓 거야 불구덩이로 넣는 무정물 아니에요? 몸뚱이를 유정물이라고 말은 할지언정 실에 있어서는 의학적으로 딱 따져보면 몸뚱이는 무정물이거든. 이 점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맨날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다고 생각하고 내가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지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뭐라고 하냐면 자꾸 유정물이라고 해요. 유정물. 그런데 몸뚱이는 뭐다? 무정물. 뭐과 같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딱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시체 분리에 태워도 그냥 아야 소리 안 하고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정물이기 때문에 어릴 때 몸이 없어져도 하나도 안 괴롭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포가 하나하나가 하나의 세계인데 이것이 변할 때마다 만약에 괴롭고 아프다 하면 암이 걸린다든지 이러면 아프지. 왜냐하면 그거는 세포가 정상으로 증식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어났다 사라져야 되는 세포가 암세포는 무한대로 증식해버리는 게 암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숙주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 암세포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개체를 죽여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유정물이라면 세포 하나하나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할 때 굉장히 괴로울 텐데 무정물이기 때문에 어릴 때 몸이 없어져도 하나도 안 괴롭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통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그 백봉 선생님의 법문에 상당히 감동을 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이것이요. 쉬운 말이잖아요. 쉬운 말인데 상당히 이런 법문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몸이 없어져도 하나도 안 괴로워.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안 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0살 때 먹을 때 몸이 없어져도 괴롭지 않고 30살, 40살 먹을 때 몸이 없어져도 관심도 없어. 내 몸이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도 아프지 않으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김진기가 닮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몸이 없어져도 진짜 이 색신이 내면은 변하는 순간순간마다 뭔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순간순간마다 감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전혀 감지가 안 됩니다. 전혀 감지가 안 되고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나 정말? 30살, 40살 먹을 때 몸이 없어져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 관심 없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 주름을 좀 없애야 되네. 이런 거 관심 있지. 그렇지. 근데 계속 움직이고 있는 변하는 건 관심이 없어. 사실은. 내가 늙었다 하는 건 변하는 도리인데 몸뚱이가 나다 하는 습관 때문에 변한다는 도리를 그만 잊어버리고 늙었다는 명자에 딱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전부 다 무슨 도리? 변하는 도리.
나는 것도 변하는 돌이, 죽는 것도 변하는 돌이, 늙는 것도 변하는 돌이, 젊은 것도 변하는 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죽음에 대한 걸 굉장히 웰다잉, 웰빙, 웰다잉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웰다잉, 웰빙 얘기를 많이 해. 예.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나?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변하는 도리를 이해를 해야 다임도 변하는 도리고 빙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잘 산다 못 산다 이것도 다 변하는 도리예요. 그리고 생각이 흐르는 것도 변하는 도리,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변하는 도리,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예요. 그래서 정말 웰다잉과 빙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웰다잉과 빙이 되려면 이거사님 어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웰다잉하고 빙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상승 공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공부다. 상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초월하는 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무주상보시를 하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는 허공과 같아서,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과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복을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복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복덕이 실답지 않기 때문에 너무 커버려가지고 너무 이것이 헤아릴 수가 있으면 있다, 헤아릴 수가 없으면 없다 이러는, 이거는 헤아리는 거를 뛰어넘어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복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있다 없다 이런 말이 하게 된다. 그런데 정말 웰다잉과 빙을 하려면 공리의 요다를 안 하면 웰다잉 빙이 될 수가 없어. 왜? 근본에서 벌써 틀려버리잖아. 그렇잖아요. 난다 죽는다 하는 것 자체, 이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생각이 틀려져 있는데 어떻게 웰다잉 빙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하는 습관 때문에 변한다는 도리를 그만 잊어버리고 늙었다는 명자에 딱 찌들려 버린다. 젊었다는 명자에 딱 찌들려 버린다. 그래서 젊으면 뭐죠? 뻐개고 의시되고, 늙으면 초라해지고 약고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늙었다 하는 거는 변하는 도리야. 변하는 도리인데, 산다 죽는다는 것도 변하는 도리인데, 몸뚱이가 나다 하는 습관 때문에 변한다는 도리를 그냥 잊어버리고 늙었다 젊었다 하는 명자에 딱 찌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리를 알아서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하는 걸 딱 알아버리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몸뚱이가 죽어서 없어지는 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몸뚱이 죽으면 나도 죽어? 나도 없어져? 그거 딱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를 모르고 몸뚱이를 칭찬하다 이러면 죽는 거 원통해서 어쩔 거요. 거참 원통하죠. 죽는다는 말이 제일 기분 나쁜 말입니다. 허나 흘구덩이나 불구덩이에 가기도 전에 몸뚱이는 공중에서 이미 산화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돼. 늙는다는 거는 변하는 것이거든. 산화되는 거라. 그러면 공기 중에 허공 중에 산화되는 건 무관심하고 어찌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dying도 변하는 도리, being도 변하는 도리. 그러니까 well dying being을 하려면 변하는 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하는 도리를 잘 알려면 뭐요? 공리에 요달해야 되는 거야. 이 수밖에 다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도리 공부하는 사람은 쪼잔하게 하지 말자. 나는 그런 생각. 쪼잔하게 우리 하지 말자. 좀 확 트이게 하자. 좀 배포가 좀 크게 하자. 그래서 백봉생 맨날 허공으로 쓰이나 누리의 주인공, 삼계의 주인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사람들이 맨날 변하는 몸뚱이에 매여가지고 뭐가 돼? 좁쌀날보다 못하게 자꾸만 마음을 쓴단 말이지. 그런 인생을 거부하자 이 말입니다. 자, 고맙습니다.